예, 안녕하세요. 6월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위해서 해정상담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저것 사건이 많았던 또 6월인데요. 뭐 메르스 갤러리부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엔 또 퀴어 퍼레이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우선 이 에피소드를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할게요. 항상 제 앞에 자리를 지켜주시는 꽃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를 좀 깔아봤어요. 네, 오늘 조금씩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아몰랑으로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아몰랑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몰랑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분위기 점잖네요. 알겠습니다. 처음 나오셨는데 아몰랑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본인 이름도 관련해서. 아몰랑은 되게 이제 논리 없이 주장을 할 때 그래 상대방이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몰랑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말투가 이렇게 이응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여성들이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여성 네. 비하는 네. 그런 의미로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네. 최근에는 뭐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 쓰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과 관련해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사연을 얘기하면서 아몰랑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팟캐스트가 몇 회죠? 6회죠. 6회. 이번에 이 팟캐스트의 주제는 일입니다. 일. 웡인가요? 웡 맞나요? 거 아니죠? 웡은 뭔가요? 영어를 괜히 썼군요. 알겠습니다. 웡.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 아닌가요? 웍 정도는? 웍이라고 했어요. 웍. 나 네. 웡이라고 하던데. 웡이라고 했나요? 예. 웍이라고 했고요. 예. 예. 만인의 또 고민이기도 하죠. 이 일과 관련된 그쵸. 고민이고요. 큐티보이님 일고민 많으시죠? 예, 진짜 말을 왜 더듬지? 네, 많습니다. 많은데 저 네, 일고민 진짜 네, 많은 것 네. 같아요. 어떻게 꽃뱀도 많으시죠? 아주 그냥 좀 많죠. 네, 그렇죠. 네. 다사다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일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고요. 네. 그 일과 관련된 고민이나 에피소드들은 주로 주변 분들에게 문자로 그리고 사연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네. 고민 수집하는 게 너무 힘들죠 이제. 네, 거의 고민 수집가가 되었어요. 고민 수집가요. 네. 새로운 직업이 생겼죠. 네, 예. 맨날 문자 간만에 문자 안부 문자도 없이 너 오늘 요즘 고민이 뭐야? 너 요즘 일과 관련된 고민 저희 얘기해봐. 팀원들이 이제 좀 네. 그것 때문에 그죠? 네. 카톡방을 저기다가 PC에 띄워놓고 네네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고민이 뭐야? 네. 고민이 뭐 일고민 뭐야?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일고민 뭐야? 그러면 얘기하면 또 이제 피드백을 받고 싶잖아요. 이게 그렇죠. 해장 상담소에 네, 나온다고 있어요. 하긴 네.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바쁘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는 아몰랑. 아몰라. 고민 이거구나. 그다음에 네. 아몰랑. 답도 없고. 답도 네, 없고. 네, 아니 네. 들어가 그냥. 죄송해요. 여기 이 자리를 네. 빌어서 좀 죄송한데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고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이 또 우리가 겹치잖아요. 겹쳐요. 네, 또 제 맞은편에 있는 꽃뱀님과 또 겹쳐요. 음. 본인이 막 채가요. 내가 깨 그 사람. 아, 그런 힘듭니다. 그런 네. 그런 게 체가는 있어요. 이런 체가는 착착 채가요. 착착착 채가요 지금. 언제 또 그렇게 채갔다고 또 착착착 채갔다고 어제 그래요? 한 3명 채갔잖아요. 이거 저에게서. 아 진짜. 그 사람이랑 친하던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누가 친한지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오늘 사연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고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후임이 남잔데 미묘하게 저를 무시합니다. 저를 직책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제 말을 중간에 자른다던가 회의할 때도 보면 제가 말할 때 유독 딴짓을 해요. 여자라서 쉽게 보는 것 같긴 한데 민감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참고 있어요. 미묘하게 네, 무시한다고. 미묘하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음. 지금 봤는데 후임이네요. 게다가 예. 네. 후임인데 후임이에요 지금. 이런 네. 아니 후임인데 그죠? 직책으로 안 부르고 네. 이 사람한테만 그 네. 이름으로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 고민의 상담자는 대리예요. 음. 그리고 이 밑에 이 후임은 직급이 없는 거죠. 사원이죠. 그렇죠. 아 근데 직장에서 중간에 말 자르는 거 쉽지 않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후임이 이건 진짜 무시한다는 맞아요. 건데. 그죠? 그러니까요. 말 중간에 자르는 거는. 이 후임이 동갑인데 빠른인가 봐요. 이게 제가 아는 참 사람이 이게 다 나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데 네. 동갑인데 또 빠른인 거야. 근데 분명히 자기보다 나이가 동갑이거나 적어도
남자라면 안 이럴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아니 그렇게 근데 많이 진짜 그 성별이 네. 직급을 뛰어넘네. 그러니까. 직급이 이길 수가 없네 세상에. 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참 좀 그래. 직장 안에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이 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상사가 여자라는 게 이제 좀 힘든가 보죠. 나이도 비슷하고 어쨌든 한두 살 차이든 뭐 빠른이든 뭐든 그죠? 뭐 예. 많이 꼽겠죠? 안이 꼽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 이제 그냥 참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면 좀 안 될 것 같긴 하죠. 당연하죠. 되게, 이럴 때는 뭐냐면 음. 어쨌든 후임이잖아요. 그리고 일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음. 네. 그렇게 되면은 다다다다 하면 되지. 조목조목 그 음. 사람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음. 하고 네. 자르면 왜 자르냐고 얘기를 하고 음. 그런 식으로 말 끊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단도리로 주고 음. 그리고 회의할 때 딴짓하면 바로바로 지적하고 음. 회의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아니 상사잖아. 무서워요. 무서운데? 무섭게 굉장히 해야지. 상상 못은데요? 아니 무섭게 알았어, 해야지. 알았어. 이렇게 무슨 이 말이 되냐고. 아몰랑이 이게. 아니실 것 같은데. 아랑. 아니 이거는 있을 수 없. 이거는 정말 맞아요. 있을 수 없죠. 회의 시간 딴짓하는 거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미묘하게 사람 이제 의도하지 않아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기분 나쁠 판에 의도하고 딴짓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시하는 건데 이거는 안 참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 막 파르륵 하는 게 그렇지. 그렇게 보일까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저음과 음. 고음을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야, 정확하게 음. 찔러야지 네. 얘기를. 맞아요. 그리고 어. 눈빛에서 지시면 안 돼요. 둘러갈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눈을 딱 똑바로 보면서 그죠? 그 속으로는 사람을, 심장 떨려 죽겠어도 음. 눈으로는 기싸움에서 지면 안 그 돼. 상대방의 눈을 딱 계속 보면서. 아니, 그리고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왜 아니 혹시 지금 뭐 무슨 일 바쁜 일 있으시냐고 지금 핸드폰 왜 보시는 거냐고 아니면 뭐 왜 나한테 바쁘더라도 보면 안 되지. 설령 급한 일이 있어도 지금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화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못 봤어. 이 후임이 후임이라는 걸 못 아, 봤어. 후임이 지금 폭발하셨군요. 동기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성별이 어. 이렇게 된다는 게 성별이 직책을 이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위계적인데 직장이 사실은 그쵸, 그 그쵸. 남자들은 그런 거에 사실 껌뻑 죽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남자의 심리는 아마 여기 남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직장에 여자가 이제 어쨌든 소수인 거야. 거기서 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직원한테는 뭐 C라고 부르고 뭐 그쵸. 다른 데는 아주 깍듯할 거야. 대리님, 과장님 거의 무슨 막 군대처럼 할 건데 이 여자한테는 이제 자기가 편하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좀 한번 좀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민감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못 하시는 거는 좀 나중에 쌓여가지고 막 울고불고해 폭발해. 알죠? 감정이 막 누적돼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민감하다는 소리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가 매우 좀 가라앉으- 공감합니다. 아니 화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네. 원래 꿈이 만화가였어요. 근데 부모님의 기대치가 높아서 대학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진학했고 결국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힘든데 막상 이걸 그만두고 다시 꿈을 찾자니 두려워요. 만화가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또 회사 다니는 건 영 적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꿈과 이상 직장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네. 어떻게 생각? 저도 이 비슷한 고민을 어느 시점까지는 했었는데 네. 누구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할 때쯤이 또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또 이런 고민 잘 안 하는데. 딱 정해졌나요? 네? 내 길이? 아니요? 그러면요. 아니 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꿈이 있고 뭐 꿈이 그리고 심지어 만화가고 지금은 대기업 다니고 있고 하루하루 힘들고 꿈을 찾고 싶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이야기 구조가 공감이 그렇게 확 되진 않는데. 네. 근데 여기서 만화가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 성공이 뭘까 성공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만화가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지 저는 사실은 일을 다니면서도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널려 있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래서 조금 시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일단 이거 접고 이거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도안이면 모인 거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러지 말고 이분은 만화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성공하고 싶은 건데 이 세계에서도 너무 숨이 막힌다.
그죠? 숨이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름 지금 대기업에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면 음. 여기에 에피소드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에피소드로 해가지고 뭔가 맞아 미생처럼. 그죠? 에피소드를 블로그에만 계속 올려도 만들어내고. 예, 계속 올려도 충분히. 일단 뭐든 해라고. 네. 일단. 아니 그리고 제가 그 저기 윤태호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좀 빠 정도에 좋아하는데 네, 네, 네. 그 사람이 그 4년 동안 바둑 그 미생을 쓸 때 바둑 그 뭐죠? 그 바둑 기원? 기원을 다녔대요. 4년 동안. 음. 그러니까 사실 싸우고. 만화만 그린 게 아니더라고. 네. 그 어쨌든 이야기 구조를 만들려고 네. 했던 거를 보면 음. 생각해봐요. 4년을 어떻게 기원을 다녀요? 바둑이 좋은 게 아니었을까? 기원이 좋은 게 아니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정이나 에너지가 되게 요구된다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맞아요. 만화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메시지나 이런 걸 담고 네. 싶다면 사실 지금 그리고 언제든지 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그리고 이렇게 경험이 이 정도 있어야지 또 네, 네. 만화 그러니까 웹툰 같은 거 보면 만화가들 이렇게 시즌제로 하고 이러면은 네. 어느 순간 저희가 딸린대요. 이야기 소스가 딸릴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다른 네. 일을 하다가 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사실 또 근데 지나친-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되게 열정을 바쳐서 막 일을 책 하나 쓰고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열정도 열정인데 조금 즐기는 것도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이렇게 폭풍처럼 살 수는 없잖아. 아 그럼요. 그리고 여기 뭐 그러니까. 대기업 가기까지 또 얼마나 폭풍처럼 사셨겠어요. 근데 또 앞으로도 또 만화가로 성공하고 싶은 그러니까 꿈이 건가?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꿈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요즘에 또 뭐 생활력 웹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류의 웹툰 많이 나오고 너무 많죠. 나래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거 보면 자기 직장 다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너무 많아요. 올리고 그게 그리고 훨씬 그러니까. 공감이 있어요. 맞아요. 이상한 어. 웹툰도 생각나나요? 좀 그지 같은 웹툰도 있죠. 그러니까요. 어떤 웹툰? 상남자 같은 어지 아, 정말 예. 거지 같은. 상남자. 그거는 거의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진짜. 그런 쓰레기 같은 네. 웹툰 좀 보고서 정말 네. 너무 놀랐어요. 지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이런 게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뭐랄까 부모님 기대치 맞춰서 또 대기업도 갔어. 막 대학도 가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이렇게 부모님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의 다른 기대도 못 맥락으로. 맞추고 제 말은 못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 말은 그 진짜. 말이에요. 보통 어. 부모님 기대치도 못 맞추지만 어. 뭐 꿈도 보통 꿈도 없어요, 보통. 둘 다 없죠. 둘 다 없거나 뭐 있어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아무튼 어떤 부분.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조금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네. 현실적인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꿈꾸는 게 있고,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건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죠. 조금. 그래서 얼마든지 그림은 만화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가진 굉장한 욕망 있잖아요. 그게 뭐 꼭 뭐 일이든 꿈이든 그게 좀 숨이 막히네요. 성공. 성공.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워킹맘 예. 사연인데요. 3개월 만에 직장 복귀해서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출산휴가 쓰셨나요? 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그러겠죠. 아기 생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예, 아, 3개월이니까. 네. 아기 생각하면 육아에 전념하고 싶지만 과감히 베이비시터에게 아기를 맡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지 모르겠어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아기 생각하면 마음은 안 편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에 공감을 표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뭔가 경험이 있으직한 네. 네, 아몰라 익숙한 건가요? 어떻게 나 캐릭터 어떻게 잡은 건가요? 경험한 걸로 가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한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자녀가 저- 있으시죠? 예. 자녀가 있으시죠. 예, 네, 저 아몰라. 있습니다. 네. 생선 이름을 가진 자녀가 네. 너무 커밍아웃인데. 아니 무슨 네네. 네. 아 그쵸 전념하고 싶은 생각이 네. 지금 당장 3개월 만에 복귀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전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90일 동안 전념해보셔서 아실 텐데 그 힘드시다는 거. 그리고 베이비시터 구하셨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뭐 재정적으로도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되게 이제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포기하지 말으셔야죠. 그리고 베이비시터 구하시고 그리고 저는 당분간 그분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시간이 형성만 된다면 지금 당장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믿고 나면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말로. 음. 이게 단 몇 달이라도 시간은 걸릴 텐데, 음. 그리고 여기서 옳고 그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틀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틀린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요. 여기서 옳은지 모르겠다는 게 좀 그죠. 이게 주변에서 하도 얘기해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특히 이제 3개월이면 너무 신생한데 그때는 옆에 엄마가 있어도 된다. 이러니까 옳고 틀림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시는. 아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돌 즈음에는 애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이제 190일 정도면 이제 낯도 잘 안 가리고 하니까 손이 별로 안 타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그렇게 많이 울지 않지 않을까. 좋은 시기가 오히려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100일이면 목도 가누고. 네, 아, 목 밥도 잘 가능하요? 먹고. 100일이면?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신기해요. 애들 못 가누는 거. 그죠. 그러니까. 네, 목을 못 가누는 못 가는 신기해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더 신기해. 목이 있는데.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애는 그러니까 먹이란다. 그러니까 모유든 우유든 먹고 나면 소화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가 스스로 소화를 잘 못하는 거죠. 몰라. 그러니까 하니까 하는데 나도 꼭 잘 소화를 모르겠어. 시켜.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먹이고. 신기해요. 잠도 재워주는 것도 신기해. 왜냐면 왜 자체적으로 잠을 못 아니 잘까? 나는 그 생각도 해. 그러니까 재워줘 버릇하니까 애가 재워줘야 자는 게 아닐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바닥에 누우면 애가 잘 수도 있잖아. 아니 맞아, 그 제가 맞아. 좀 약간 문화 충격이었던 게 외국 영화 보면 애 방에 놔두고 그렇대요. 진짜 어린데 어, 어. 애 방에 놔두고 부부가 안녕 이러고는 자기 맞아요. 방에 막 가고. 맞아.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막 애 중간에 재우고 아니면 침대 옆에 애 침대 놔두고 맞아, 막 맞아. 밤새 막 부모가 시달려가지고 막 둘 다 잠 못 자. 이런 게 되게 주로 근데 그려지는데. 초반에는 좀 불가피하지 않아요? 신생아 때는. 신생아 때는 좀 위험하긴 24시간이 있잖아. 20시간을 자는데 그러니까. 뭘 20시간 자요? 자요. 거의 아. 자던데? 근데 그게 또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맞아, 케이스. 맞아. 안 자는 애들은 또 그렇긴 해. 엄청 안 잔대요. 그렇긴 해. 어. 또. 아니 근데 나는 그것도 신기해. 뭐냐면 다른 얘기인데 네. 아니 뭐 말이나 소는 나면 애기들이 낳자마자 또 발딱 쓰잖아. 서죠. 근데 사람은 정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손을 아, 필요로 발딱. 하는지 나는 정말 근데 말도 서지는 못할 걸요. 아 그래요? 쓰러져. 예, 한동안은 좀 못 서지 않나? 핥아주고 아니 이렇게 그것도 며칠이지 않아? 서지 못할 걸요. 아 그래요? 근데 말의 며칠이 또 인간의 몇 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다르니까. 그렇겠다. 아, 맞아. 오래 안 예, 사니까 어, 사람 그쵸. 너무 오래 사나? 말이 한 20년 사나? 맞아. 그럴 수 갑자기 있겠다. 말 얘기를 최근에 염소 새끼가 생각이 나. 삼시세끼 보면서 내가 어. 그런 게 생각났네. 다음 사연 또 어차피 그 출산휴가 얘기라 예. 가지고요. 예.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출산휴가 중인데 다음 달이면 복직입니다. 남편은 아기 목욕도 딱 한 번 시켜보고 달래는 것도 서툴러서 아무리 어머님이 봐주신다지만 저 없으면 애를 어떻게 볼지 걱정됩니다. 닥치면 할 거라는데 제 기준에서는 남편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차고 남편은 나름 도와준다며 일하면서 이만큼 하는 사람도 드물다 하고 제가 열이 받아서 나도 복직하면 딱 너만큼 할 거라 했더니 복직하면 자기가 얼마나 도와주는 건지 알게 될 거라고 큰 소리칩니다. 맞벌이에서 집안일 육아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욕심 부린 거면 사과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아우, 이분 근데 너무 분열적이다, 그죠? 너무 열받다가 열은 받는 아니 주변에 이렇게 안 할 거야. 사과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달래라도 볼까? 뭐 이러는. 아니면 뭐 어르고 달래야 될까? 화내야 될까? 아니 저는 여기서 그런 게 들리네요. 뭐냐면 남편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차고 세상에 애 없어요. 키우는 것도 그쵸? 그렇고 뭐든 내 마음에 차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어. 안 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 도와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되게 거슬리잖아요. 이거 너무 거슬리죠? 그러니까 도와주긴 누구 뭐 다른 애 아예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인생 살고 있니? 뭘 도와주니? 당신 아이잖아. 뭐 어쩌라고. 아니 나는 근데 이렇게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나는 사실 되게 이상한 어떤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데 이 정도 도와주는 거는 굉장한 일이다. 엄청난 거죠. 아빠로서. 왜냐면 아빠의 역할이 한국 사회에서 아빠라는 역할을 거의 부재하잖아요. 경제적인 부양만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부양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여자들 알고 보면 엄마들이 다 경제적 부양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데 나름 도와준다고 이제 생색 내는 거 사실 이게 더 스트레스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단체에서 남성들 육아휴직한 거 있잖아요. 네, 수다에 네. 한 네, 거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어느 단체일까요? 아우, 어쨌든. 정말 좋은 단체인 거 같죠. 아니 근데 네. 거기에서 이런 게 육아휴직한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아이를 데리고 육아휴직을 한 상태에서 네. 갑자기 일터에 가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애를 데리고 가면 그렇게 칭송을 받는데요. 그쵸. 네네. 더도 야, 없는 어떻게 맞아요. 남자가 애를 그쵸. 데리고 근데 여자들은 그런데 데리고 가면 굉장히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못하는. 칠칠지 못한 여자가 그쵸. 되는데 예를 들면 애를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자기는 이미지화가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애를 되게 잘 보려니 그렇게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게 그냥 당연히 자기 일이냐 아무도 인정을 하지 태어날 않는다는 거. 때부터 애 보려고 태어난 사람 있냐?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도 했고 그 사람도 했고 각각 1년씩 했는데 나는 엄청 복받은 년인 거야.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애 키우고 맞벌이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든데 나의 힘듦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그냥 나는 어떻게 육아휴직하는 남자를 너는 만나서. 세상에 정말 복이 많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저는 참 그래서 도와준다는 얘기 그리고 어쨌든 여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요. 날 때부터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예를 들면 일하면서 이만큼 하는 사람 틈을 아니 저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주지 않아요. 진일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 안고 나가면 난리 나죠. 난리 나요. 애만 안고 엘리베이터 타도 할머니 같은 분들 타면 아이고 어쩜 이렇게 아빠가 뭐 그러니까. 애 안고만 있어도 세상에 없는 아빠야. 애 안고만 있어도 이거는 맞아요. 어머머머머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하죠. 남자들이 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면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나는 엄청난 일이다. 엄청 훌륭한 사실 남자다. 엄청 훌륭한 게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조금만 나아가려고 맞아요. 하면 이렇게 시동을 거는 형태로 이렇게 계속 진일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출근하는 길에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애를 이렇게 왜 이렇게 뭐 포대기 같은 거 예. 뭐라 해야지 아무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쳐다보는 다 거예요. 근데 저도 계속 처음에 이렇게 신기해. 애가 아닌가 가방을 앞으로 맸나? 처음에 순간 여행을 가나? 아니 내가 본 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 순간 전에 애인 것 같은데 나도 가방인가? 다시 봤어 애야. 나도 약간 놀라는 거야.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지하철에서요? 아니 버스에서 버스에서. 애들이 진짜 희귀하긴 하죠. 사람들이 막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국에서 남자가 애를 안거나 뭐 유모차를 몰고 혼자 여자 없이 없죠. 여자 없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어도 애를 앞으로 이렇게 매는 게 되게 독특하기도 한데 없이 이렇게 메고 오니까 나도 속으로 무슨 사연인가 아니 이런 생각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애 혼자 키우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저도 이제 그런 사고를 안 가지고 있어도 너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실 아빠들은 애들이랑 주말에 놀아주기만 해도 훌륭한 아빠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말에 애들이랑 놀아주는 아빠도 잘 없어. 잠이나 쳐자고 막. 그리고 사실은 애 보다 보면 그쵸. 애 보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집안일보다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 수다에 보니까 남자들 수다에 보니까 그 남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거지하는 시간이 가장 훨씬 좋았대요. 나요. 맞아요. 나만의 시간일 수 있었다는 거지. 쓰레기 버리러 가거나. 그리고 여성들도 맞아, 쓰레기. 진짜 쓰레기 버리는데 예를 들면 8층이야. 엘리베이터 타기 싫다 이거죠. 걸어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야. 슬프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얘기 다시 돌아가면 남자들이 아이를 뭐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또 이면에 엄마는 또 그치, 어디 가가지고 그치. 또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남자 혼자 애를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같아요. 저 엄마는 저 여자는 어디 가서 뭐 빨빨거려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지 성공 위해서 돌아다니거나 사실 딱히 실체가 없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게 여성 혐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남자가 그 진일보 하려고 하면 그거를 막는 거를 멈춰야 돼요. 칭찬하지 마세요. 그죠? 어디 가서 이거 듣는 분들은 남자 육아하면 맞아. 칭찬하지 마세요. 맞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자식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맞아.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분한테는 어떡하죠? 드리는 말씀은 닥치면 다 할 거라고 남자가 얘기한다잖아요. 정말 도와주지 말고 그 사람이 닥칠 수 있게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도 훈련돼야 되는 거고 사실 이분도 출산휴가 중이잖아요. 아직 굉장히 미숙할걸요. 본인 스스로도.
그걸 다 인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차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냥 예를 들면 애 먹이고서 입에 뭐 이렇게 막 풀치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 안 닦고 이런 거 있잖아. 못 견뎌하고 이러지 네. 마시고 네. 견디십시오. 절대 야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애를 더럽게 먹히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닦아주고 아니 이러지 마. 나 너무 이거 공감되는데 제가 어. 이제 친구 집에 가면 이제 사실은 뭐 이게 뭐 사실 뭐 생물학적인 건 아닐 수 있는데 남자들이 애를 볼 때 좀 거칠더라고요. 이렇게 잘 뭐 질질 흘려도 뭐 이제 본인도 질질 흘린 거 안 닦기 때문에 애 것도 애도 안 닦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안고 이런 것도 손이 거칠어. 손이 이렇게 야물딱지지 못한 손 있죠.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이게 잘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랑 다 연결돼 있는데 손이 야물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는 게 다 질질 새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여자인 친구가 엄마가 못 견디는 거야. 근데 맞아요. 그거를 너무나 대놓고 막 뭐라고 계속 하는 거야. 그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있잖아. 그 사람도 남편도 시간이 필요한. 남편 아니 시간이 필요하다기보다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 이게 성에 안 차니까 싸움이 계속되고 자기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인지라 이렇게 계속 지적질하면 하고 싶네. 그래 네가 잘하면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런 이렇게 오밀조밀한 게 뭐 근육이 발달해서 그렇다 쳐. 그러면 그 잘하는 또 영역들이 굉장히 있어요. 많이 있거든. 맞아요. 띠 잘 매잖아. 애가 얼마나 편안해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생선 이름을 가진 제 딸도 제가 안으면 불편해가지고 안아서 잘 못 재웠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메리트가 있고 남자가 안으면 아무래도 힘이 좀 있어서 그런지 되게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 근데 장르가 다른 거죠. 되게 웃긴 건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도 해. 그런 건 좀 많이 해줘야 돼. 못하는 것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 얘기해주고 못하는 건 견디시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영역이 나오고 내 영역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기 낳은 경험이 없긴 하지만 엄마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극단적이잖아. 엄마는 그런 엄마로서 애를 낳으면 무조건 엄마로서 자질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아빠는 애를 낳든지 말든지 하도 아무리 해도 아빠로서의 자질은 키워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실 엄마들도 애 낳기 때문에 그 자질이 바로 생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네. 스스로. 근데 그게 또 스스로도 그 모성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요구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자기도 사실은 되게 선방지축할 수 있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의 능력은 너무 과대평가되기 하고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남자들의 평가는 굉장히 과소평가해서 오히려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해주는. 본인들도 약간 이분도 그거에 좀 벗어나서 뭐 맡으면 또 맡은 대로 하게 될 테니까 좀 놓으시는 것 좋고. 그리고 집안일 있잖아요. 집안일은 정말 세세하게 잘 나누세요. 퉁으로 나누지 마시고. 그러면 집안일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에 안 차서 또 내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내 일이 되거든요. 맞아요. 항상 그냥 진짜 평정심을 가지고 좀 놔야겠다. 많이 놔야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보면 뭣도 다 엄마가 치고 그래요. 맞아요. 그 남자들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잘 우리 엄마는 옛날에 못해가지고. 피아노도 옮겼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아니 피아노를 혼자 옮기더라고. 우리 엄마도요. 집에 왔는데 피아노가 옮겨져 있어. 엄마 사람 불렀어? 아니 내가 옮겼어. 어떻게 이불을 깔고 옮기면 돼? 엄마들이 이제 근력이 좀 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부탁을 잘하는데 나는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한다. 도움받느니 내가 해버리는 게 속편하다. 이런 게 하나 왔네요. 네. 네. 부탁하는 게 좀 어려우신가 보다. 그죠? 이게 일에서의 부탁인가요? 네, 네. 그런 이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부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네. 분담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 일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는 그거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해야 분담이죠. 되는 얘긴 거죠. 그거는 합리적인 분담이다. 근데 참 일하면서 저도 느끼는데 사실 내가 하는 일도 힘들지만 내가 처리하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분담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어떤 부분 일할 때 실력이 나오기도 하고 잘 분담하는 거 진짜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쵸. 저도 이제 아몰랑님이랑 마찬가지로 부탁이 아니라 분담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일적인 관계에서는 그게 되게 요구되고 그런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는데 이제 읍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감정적인 어떤 이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서로를 약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일반할 수는 없지만 여성분들이 가지는 이제 마음 열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사적인 관계나 이런 공적인 부분에 대한 구분이 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근데 좀 단호하고 이제 명료하게 소통하는 방식들을 키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왠지 읍소하는 것 같고 미안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더 방해될 수 있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서 그게 속편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는 거는 아직은 이제 네. 그 직장 경험이 되게 긴 것 같진 않아요. 이건 네. 장기적으로 길어요. 예, 기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네. 본인의 입지라든가 네. 직장 내에서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이거는 길게 보셔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누고 그 나눌 때 그 의미들을 설명을 해줘야죠. 그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약간 그렇죠. 다른 사람은 나한테 부탁하는데 나는 못한다. 약간 이제 이 억울함이 있죠. 네. 사실 이제 계속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이 자기 스스로 되다 보면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 억울한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차라리 성격 더럽고 예민한 게 낫지. 억울한 상태에서 이제 선한 그렇죠.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탈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도 아시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뭐 다들 느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아직도 늘 이런 도전에 있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한 게 그죠. 맞아요. 특히 이제 조직 내부든 이제 외부의 관계든 여러 이제 관계에서는 그게 어렵죠. 네. 근데 도움받는 내가 해버리는 게 속편한데 속은 편해요. 근데 길게 보면 이거 속도 이거 이제 억울해진다니까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상대방 미워져. 순간적으로 속편하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싫은 소리 안 해도 되니까. 그럼 근데 혼자 다 하다 보면 내가 왜 네. 이걸 혼자 다 해야 그쵸, 되나 이러면서 그쵸. 혼자 이상한 이제 그렇죠. 억울해지면서. 속편한 일이 결코 아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셨으면 아니다. 좋겠고요. 네. 다음은 같은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네. 이거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데요. 음. 월요일에 출근이 너무 싫어서 음. 일요일마다 술 마시게 되고 너무 많이 마심. 월요병 없애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월요병 이거 진짜 만국의 병인데 다 있지 않으세요? 전 없어요. 없어요? 우와 진짜요? 네. 아이 정말 야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월요병이라는 게 불안한 거죠. 막 일요일에. 아니 뭐 일하기 나오기 싫고. 싫고. 아니 일하기 다 싫고. 포함. 불안하기도 저는 하고. 월요병이 일요일에 있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 있어요. 아 그게 뭐 무슨 월요일에 있어. 월요일에 아. 일하면서 힘든 거지. 아. 일요일에 있진 않거든요. 나 일요일 밤에. 나도 아. 세상 나도, 누구보다 나도. 불행해. 저도 그래요. 어. 근데 저 좀 변했어요. 한 몇 년 일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그렇긴 해.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뺨이 굉장히 이렇게 그죠. 그 뭐랄까. 아니에요. 일요일 밤 8시 되면 심란해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혼자 울고 막 그랬는데 초반에 일할 때 3, 4년은 심란해. 괜히 운동장 가서 막 저녁 노을 보고 저 그러면 오래 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둘까? 되게 뜬금없이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10시쯤에 오면 다시 기분이 좋아서 자고 이랬는데 사람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것도 하루 이틀이야. 한 4, 5년 지나니까 그것도 지쳐. 제가 알기로 지금 아몰랑이 지금 더 네. 연차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나는 있는 이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네. 그래요? 나는 일요일 저녁이 싫어. 근데 그게 나는 월요병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수요일이 온다. 어차피 금요일이 온다. 그럼 저도 지금 4년 차인데 네. 4년 차 넘으면 조금 그런 시기가 오나요? 사람마다 다른 것 예,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월요병도 월요병이지만 가끔 이제 장기 휴가를 가게 될 때 있잖아요. 여름 휴가라든가. 네, 영혼이 그리고 예를 들면 빨간 날이 좀 많아져가지고 뭔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 됐을 그때. 때. 근데 그 긴 연휴가 끝나서 돌아오는 게 힘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 지금 생각났어. 진짜요? 명절이. 아, 썰 풀어야 돼. 빨리 풀고 싶어. 누군가랑도 명절은 풀고 그런 싶어. 느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야 돼요. 엄청 풀고 싶어가지고. 명절 끝나고 오면 완전 점심 시간에 막 장난 아니죠, 막.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빨리 기대가 돼. 출근하는 게.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저는 장기 휴가가 끝나 그 한 2, 3일 전부터 좀 힘든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도 월요병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불안할 때 이래요. 일요일에 이게 사실은 이제 일을 그만둔다 힘들다 이런 거 넘어서는 거예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일요일 밤 8시만 되면 맞아. 저도 그랬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내 인생 어떻게 풀까? 그리고 나 일 이거 맞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냥 이거 월요병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거였고
그리고 뭔가 벗어나고 싶고 뭔가 두렵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자기의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저는 월요병 없애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당장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프로젝트라든가 이게 해야 되는 일들을 네. 막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마음을 괜히 짓누르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요. 당장에 월요일이 그냥 불편해서 일요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조금 봐요. 그래서 워밍업을 해. 정말 최악의 상황이시네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게 일을 되게- 하신다. 아니 근데 그게 뭐 막 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예를 들면 아까 만화가 사례도 약간 비슷한데 뭐냐면 막 하려고 해서 하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더 불안이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차라리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근데 되게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슬픈 모습이기도 하고. 저는 근데 다이어리를 보긴 해요. 일요일 저녁에 불안해서.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뭐 하냐면 다이어리를 보면서 월요일 내가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긴 해요. 아, 출근해서 뭘 해야 한다. 이런 거를. 그게 약간 조금 차라리 불안을 잠재워 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뭔가 막 거대한 느낌만 들고 근데 막상 월요일 한 번씩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 그 맞아요. 실체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어. 월요일 낮이 막 횡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여유롭지? 일요일보다 더 여유로워.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지나친 월요병 있잖아요. 일요일에. 그럼 월요일을 망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에요. 맨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는 네. 나는 조금. 저도 이거 아는데 잠을 안 자. 잠이 안 와요. 뭔가. 낮잠 많이 자서 그래요. 네. 늦잠 자고 막 낮잠 많이 이래가지고. 자요. 그렇기도 하고 괜히 막 뭘 다 하려고 막 뭘 다 계속 먹고 계속 막 그렇죠. 왜 그 시간까지 안 보던 영화를 막 10시에 막 틀어. 막 괜히 막 다운받아도 다 보고 이러다가 이제 막 새벽에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이제 몸이 처지고 힘들고 이러면서 월요병이 또 막 닥쳐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좀 일찍 자고. 근데 참 좋은 얘기죠. 이게. 일찍 자는 건 어려워. 왜냐면 낮잠 자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 나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진짜 그 낮에 많이 잔 거를 잊고 네. 잠이 안 오는 걸 나 무슨 수면제 먹어야 돼. 나는 막 그냥 오후 2시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잠이 안 온 거였어. 그랬네요. 그러니까 술은 좀 많이 드시지 마세요. 맞아요. 월요일이 더 또 힘들거든요. 예, 월요일 더 힘들죠. 안 그래도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면 몸까지 힘들면 더 완전 겹쳐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